네, 오늘은 LG화학의 물적 분할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요즘에 그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100% 자회사로 떼어내는 물적 분할을 결정했거든요. 물적 분할이라는 게 무엇이고 다른 분할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선 좀 말씀 좀 네,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쪼개는 방식, 즉 분할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가 인적 분할이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가 물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은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질 때 이른바 존속회사, 신설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주주 구성 비율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 구성 비율을 똑같이 하는 회사를 두 개로 만들 때 인적 분할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물적 분할은 신설회사가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큰데 반발을 무릅쓰고 왜 물적 분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 지금 물적 분할을 하는 목적이 배터리 부분을 신설회사로 떼어낸 다음에 이 배터리 회사에 대한 자본 확충을 향후에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네. 자본 확충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LG화학이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100% 지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본 확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 희석을 시켰다. 그렇죠. 그러면은 LG 화학이 지분을 30%만 가지게 되고요. 나머지 30%가 새로 주주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주식회사 LG 등 이른바 특수관계인이 30% 조금 넘는 지분으로 LG화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인적 분할을 했다라든지 또는 물적 분할을 하되 지금처럼 배터리 부분의 존속회사가 되고 나머지가 신설회사 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은 30%를 더 새로운 지주를 들여오게 되면은 지분이 희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0%인데 30% 자본 확충을 하게 되면은 7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곱하기 기존에 있는 LG 등의 지분 30%에서 21%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그룹 입장에서는 기업에 대한 통제력이 지분 30%에서 21%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확충하면서도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택했고요. 그 물적 분할 중에서도 LG 배터리 부분들이 자회사로 가는 형태. 그래서 자회사 지분을 여전히 자본 확충 이외에도 70%를 가지니까 충분히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 총수일가가 LG 주재회사를 통제하고 지주회사가 다시 LG 화학을 통제하고 LG 화학이 신설되는 배터리 전문 회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물적 분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지금 그 통제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주회사가 상장회사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20%를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인적 분할이 아니라 100% 자회사로 둘 수 있는 물적 분할을 결정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를 유지하는 거는 LG화학에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한 30% 지분을 더 외부 자금을 통해서 늘리겠다고 하면은 21%는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100이 70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100에 30이라는 것이 결국은 70에 30이 되니까 21% 정도가 되니까 지주회사 규정 자체를 맞추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상하는 대로 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21%면은 좀 불안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회사는 특히 또 자본확충을 향후에 더 많이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100% 자회사로 LG화학이 가지게 되면은요. LG화학 자체는 30%를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LG화학을 통해서 신설 배터리 전문 회사가 70%, 뭐 50%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굉장히 안정적인 지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물적 분할을 하는 것이
LG그룹의 총수 일가가 궁극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통해서 신설회사의 경영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 방식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 소액주주들은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분노하는 겁니까? 그 배터리 사업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화학에 들어와 있는 소액주주들의 어떤 투자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세 가지 방식의 이 두 가지 물적 분할 방식이 있었고 인적 분할이라는 방식 세 가지 중에서 지금 하나를 선택했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컨트롤 이슈들이 없다면은 주주들에 대한 가치는 중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면은 배터리 부분에서 배당이라든지 또는 주가 상승분이 당연히 LG화학에 다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적 분할이든 인적 분할이든 사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소액주주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되면은 이른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물론 LG화학 자체가 지주회사는 아닙니다만은 자회사 형태로 모자 관계를 형성하는 회사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와 비슷한 식의 디스카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지주회사 됐을 때 왜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게 되느냐? 그건 확실하게 학계에서 규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설적인 이유들은 있죠.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는 사업 부분이 사실상 없어지고 LG화학도 사업 부분이 남지만 그다지 장래성 있는 사업 부분이 없어지죠. 그러다 네. 보니 실질적으로 자본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생기고요. 그리고 이 LG화학과 자회사 사이에서 총수 일가에서 컨트롤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용한 이른바 사익 편취 같은 가능성 같은 것도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디스카운트가 지금 목격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소액주주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 그런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의 이유들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원인의 배경은 좀 뭐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다중대표 소송 같은 게 있죠.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들에 대해서 배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송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우리 상법에 이런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도입돼서 작동이 된다면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또는 모자회사에서의 디스카운트 문제 같은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LG화학의 소액주주들이 지금처럼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적정한 수준으로 떨어졌는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상당한 디스카운트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액주주들이 좀 오버레이트하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 정도까지 디스카운트를 생각할 수준인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물론 그것은 그 수준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결국은 투자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새롭게 주식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 좀 하나의 리스크, 하나의 이벤트에 또 더 크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조정폭도 더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지금 당장 지금 현재 LG화학의 소액 주주들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그 과정 자체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소액 주주들이 지분이 한 54%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거의 한 10% 합치면은 한 6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LG 같은 특수관계인들이 한 30% 조금 더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액주주와 국민연금이 힘을 합치면은 이 안건은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히 LG 같은 경우에 사실 배터리 부분 분사를 하는 것이 LG화학이라든지 배터리 부분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이 네,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해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벌 체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 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대주주 또는 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어, 이게 사업적인 목적 그리고 또 장기적인 안정적인 컨트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지 결국은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파이가 커져서 소액주주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제도적인 장치를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자회사가 되는 배터리 부분의 지분 희석 부분들 그리고 모회사가 사업 부분이 사실상 없어지서 흔히 일어나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이 경우엔 일어나지 않는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장 그 개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결정에도 좀 많이 관심이 좀 쏠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10% 정도를 갖고 있고요. 사실 그 소액주주들이 일일이 모여서 이런 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연금이 기관 투자자로서 소액주주들의 불만이나 또 소액주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우려들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 LG나 LG그룹의 경영진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려를 분석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그리고 바인딩한 어떤 약속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주식시장의 증권사 전문가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얘기를 하시는 것이 개인 주주들이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이 분리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면 결국 배터리 그 사업 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LG화학의 주주들에게도 큰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 봐서는 뭐 더 크게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단순히 배터리 사업이 떨어져 나갔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개인 주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그 실제로 실증적으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상당한 규모로 일어나고 있고요. 네,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이야기하는 거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주회사 같이 LG화학이 바뀌는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디스카운트의 문제들 거기에서 소액주주들이 느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 측면에서 분사를 해서 자본 확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 그런 것 때문에 플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분할을 했든 다른 방식으로 물적 분할을 했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그룹이 특정한 형태의 지금 물적 분할을 택한 것은 결국은 컨트롤 이슈고요. 그것이 네, 결국은 LG화학이 사실상의 사업 부문이 없어지는 지주회사가 됨으로 인해서 통상 지주회사에서 나타나는 디스카운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통상 애널리스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고요. 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소액주주들의 이 반응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물론 그 반응을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이해를 하더라도 이게 좀 지나친 거 아닌가 판단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뭐 또 마지막으로 또 관련된 현재 이슈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만한 얘기가 좀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재벌 구조가 갖고 있는 지배 구조에서 오는 디스카운트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가 이번에 LG화 케이스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네, 자본시장이 발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배 구조 문제에서 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키는 그런 제도적인 개혁들이 꼭 필요하다. 이것은
소액주주뿐만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대주주들, 총수일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